이제 좀 안전 문제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20명은 좀 너무한 거 아니요? 그러니까요. 일단 요 배경부터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요 인천이 지금 예산이 조금 좀 뭐랄까요, 예산 쪽에서 조금 뭐 모질라는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여러 부분에서 지금 감축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경호 인력을 좀 감축을 해서 나머지 부분은 뭐 자원봉사자라든가 이런 것들로 조금 커버를 하자라는 건데. 그러니까 자원봉사자가 들어왔다. 그렇죠. 그것도 일단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일단 요 예산 감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왜 시작이 됐느냐. 인천 구단이 인천시에 올 시즌인가요? 아마 앞두고 추경을 한번 요청을 했습니다. 인천시에서도 이제는 그래도 조금 뭐 우리도 지원을 하겠지만 구단 입장에서도 뭐 자생하고 그런 자금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게 전해진 거예요. 근데 인천 구단 입장에서도 추경을 요청한 이유 중 하나가 K리그 2로 내려간 이후에 후원사 숫자라든가 금액이 훅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뭐 물병 사태 이후로 그때는 사실 후원사들이 1년 단위 계약이다 보니까 그때는 그래도 예산 쪽에선 타격이 크게 없었는데 이제 1년 단위로 끝나고 나서 연장을 안 했구나. 팀이 강등당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을 해봤을 때 후원사 숫자도 줄었고 그다음에 기존에 유지하고 있던 후원사들의 후원 금액도 줄었고. 예를 들어서 원래 1억을 했다고 한다면은 올해는 힘드니까 우리 저희 2부에 있으니까 저 7천만 하겠습니다 하거나 그쵸. 좀 그런 그런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가 부족했는데 추경도 사실 뭐 이렇게 좀 냉소적인 반응이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여러 부분에서 지금 뭐 경호 인력뿐만 아니라 되게 여러 분야에서 지금 지원 감축이 이뤄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경호 인력을 감축을 하면서 티가 나는 거죠. 티가 좀 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지난 시즌에 한 7, 80명 정도 경호 인력을 썼고 한 경기에 그 다음에 물병 사태 이후에는 100명 넘게 배치한 경우도 있을 정도로 되게 많은 신경을 써왔습니다. 근데 그게 인천의 팬이 보통 10,000명씩 오잖아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경기장에 그 축구 전용 경기장 그런 사이즈로 본다면 한 7, 80명은 있어야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다른 K리그2 구단에도 물어봤는데 평균적으로 K리그2 시도민 구단의 경우에 4, 50명 정도 인원습니다. 근데 거기에 경호 인력이 4, 50명이 다 포함되는 건 아니고 뭐 경호 한 30명 정도 쓴다고 하면 나머지 10명은 그 경호 업체에서 고용한 뭐 아르바이트생 정도 이렇게 해서 체대생들 이런 수도 그렇죠. 많이 쓰고 그런 식으로 쓰는 경우인데 그렇게 쓰는 K리그2 같은 경우에는 막 구단 이름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평균 관중이 3,000. 그렇죠. 인천보다 관중 수가 확 적은 팀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뭐 3,000, 4,000 정도 그 정도 팀. 그런데 사실 인천은 K리그2에서 비교할 게 아니라 원에서 비교해야 될 관중 수준인 거잖아요. 거기에서 근데 경호 인력을 그냥 아무 대책도 없이 감축한다? 이러면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는 거고 실제로 한 40에서 50명 성으로 줄여놨을 때 기준으로 조금 뭐 여러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고 팬들도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게 올 시즌인 거죠. 그게 올 시즌. 그게 어린이날 김포전. 맞아요. 그때가 좀 줄인 게 40명, 50명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팬들도 문제를 느끼고 있으면서 인천시에 몇몇 팬들이 민원을 넣었습니다. 민원을 넣었는데 뭐 제가 듣기로는 다른 쪽에서 취재한 겁니다. 이건 제가 듣기로는 그 민원을 보고 인천 구단의 고위층 쪽에서 되게 아니 좀 화가 났다. 팬들이 민원 넣은 거예요? 민원 넣은 거예요. 왜냐면은 뭐 결국에 구단주의 팀이기도 하고 그게 뭐 연관이 없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상당히 고위층 쪽에서 민원을 보고 줄여도 잘 돌아가는구만. 그래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줄이면서 조금 테스트를 해보자라는 취지였던 거잖아요. 이번에 한번 더 줄여보자. 그래서 20명. 20명은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약간 기싸움 하자는 거죠. 근데 프로리그 경기에서 10,000명이 넘게 오는 경기장에 그 경호 인력이 20명밖에 안 된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왜냐면 위험한 일이. 관중이 체감하지 못하는 곳의 경호
뭐 기사에도 썼지만 네. 일단 심판실 앞에 그냥 경기 전부터 경기 끝날 그쵸, 때까지 서 있는 사람. 가만히 네. 서 있는 경호 요원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라커룸 앞에 지키는 사람도 있고요. 예. 그런 사람만 엄청 놓고 많아요. 봐도 일단 기본적으로 3명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저쪽 그 뭐 주차장 동선하는 사람도 거기 있을 거고. 그러니까 경기장에 이렇게 관중이 보이는 곳이 아닌 곳에 네. 엄청 많이 배치가 돼 있어요. 관계자만 출입이 가능한 구역은 다 경호원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맞아요. 왜냐면 지켜야 되니까. 네. 그 선수단 뭐 있는데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야 되는 측면도 그쵸? 있는 거고. 그게 20명이 이게 말이 되나? 그게 규정으로도 이제 있습니다. 연맹 규정에. 아, 그래요? 예, 그 락커 앞에 뭐 경호 인력 배치라든가 그런 것들이 심판실에서 있죠. 배치해야 된다 이런 거. 예. 어쨌든 20명으로 줄였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자원봉사자라든가 아니면 인천 구단이 이번에 블루블랙이라는 하나 뭐라고 할까요? 시스템? 그런 걸 도입을 했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인천 좋아하는 팬분들 중에 홈경기 자원봉사 하실 분들 모집합니다예요. 어쨌든 그 인원이 한 경기에 제가 알기로는 3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근데 그러면 그 유소년 선수들을 쓴다라고 하는 거는 어느 쪽인가요? 그거는 이날 경기는 일단 제가 파악해 봤을 때, 그다음에 여러 분야 쪽에 물어봤을 때 유소년 쓴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날도 유소년은 안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목격을 못한 걸 수도 있긴 한데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유소년들은 주말에 경기를 뜁니다. 그래서 경기 일정이 뭐 겹칠 경우에 이건 활용을 할 수가 없는 건데 이거를 뭐 대응책으로 마련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부분이죠. 두 번째 말이 안 되는 거는 부모님들이 가만 안 있습니다. 아, 맞아요. 그렇죠. 작년 말에 생각해보시면 우리가 취재하기도 했지만 제가 또 학부모님들이랑 그때 막 취재했잖아요. 네네. 그 자기 이제 그 감독 그때 재계약 안 한다고 하니까 이런 게 어딨냐 하면서 시의회까지 가는 게 부모님들인데 지금 자기 아들들을 지금 그 구단 경호 땜빵으로 한다 왜냐면 그 우리 추억을 쌓고 경험을 쌓기 위해서 볼 스태프 하는 거 이런 거는 괜찮아요. 할 수 있죠. 그건 유소년 선수들이 그걸 보면서 어릴 때부터 이제 나도 크면 저렇게 해야지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로 아무데도 보이지 않는 경호 인력의 일을 해야 되는 곳에 거 넣는 건 말이 안 되는 그리고 거죠. 아마 그거는 진짜로 엄밀히 따지면 노동법이랑 저촉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뭐 그런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자, 그러면 이날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경기장 관리 인력이 경호원 포함해서 103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명의 그 업체분들 빼고 한 80 몇 명은 어떻게 구단에서 이렇게 좀 뭐 자원봉사자라든가 이렇게 이런 사람들 쓴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의무교육을 1시간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 일찍 가면은 거기서 이제 앉아가 책상에서 이제 맞아요. 교육하는 거. 뭐 이런 AD 카드는 출입 가능하고요. 만약에 뭐 이런 분들은 더 여쭤보셔야 돼요. 다 그런 거 합니다. 네, 맞아요. 의무교육을 1시간 무조건 이수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1년에 한 번 기준이라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이날 경기 갔었고 다음 홈경기 때 또 자원봉사자로 간다. 그때는 안 들어도 됩니다. 어쨌든 그런 시스템인데 제가 사실 이 교육을 어떻게 보면 경기장 일찍 가면 맨날 듣거든요. 왜냐면 기자회견장에서 하니까 평소보다 좀 길게 하긴 하더라고요. 지난 시즌에 비해서. 어쨌든 그런 것도 있는데 자원봉사자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다 미성년자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왜냐? 봉사활동? 학교에서 자원봉사 시간. 이거 봉사활동 시간을 주는구나. 네, 물론 대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 성인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왜냐면 그냥 순수하게 정말 자원봉사로 오는 그러니까 이 경기를 이 팀을 좋아해서 그렇게 어른들도 올 수 있지만 대부분은 그래도 왜냐면 다른 데 가서 자원봉사하면은 더 힘들고 할 수도 있지만 여기는 축구장이니까 그래도 우리가 좀 경기도 보고 좀 재밌지 않을까 해서 이제 학생들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겠네요. 근데 그쵸. 그날은 진짜 낚였네요. 그런데 아니 이 미성년자들이 어떻게 보면 1시간 교육 받는다고 하지만 과연 전문성을 갖고 할 수 있을까라는 거 첫 번째 있고요. 애초에 고용된 게 아니고 왜 경호업체를 고용해서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씁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원봉사의 문제는 일단 책임감이 없고 왜냐면 잘못해도 그냥 봉사활동인데 그리고 만약에 사고가 터지면은 이거 어떻게 사고 터져도 물을 수도 없고. 그렇죠. 근데 애초에 그 업무에 대해서 숙련도가 거의 없기 때문에 뭐 그냥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뭐가 터지면은 연락하는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다 물어봐야 돼요. 다 실질적으로 뭔 일 생기면 다 물어봐요. 그 상황에서 본인이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뭘 한다는 걸 할 수 없죠. 왜냐면은
이게 경업체분들이 진짜 일을 잘하는 게 막 예를 들어서 진짜 뭐 예전에 막 전주에서 막 범악당하고 했을 때 네. 가서 보면은 그분들이 사람들이 다 찍고 있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고압적으로는 절대 못하고 하지만 그 와중에 질서는 유지해야 되고 해서 팬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저도 이 전북 현대 너무 좋아해요. 저도 여기에 정말 이렇게 팬의 일원입니다. 근데 조금만 뒤로 가주세요. 밀당을 예, 잘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 힘든 것도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잠깐만 조금 여기서 너무 막 이렇게 막 힘으로 밀고 오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네. 전문 네. 업체가 네. 있는 네. 거는 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 여기 다 카메라 다 달려있고. 바디캠. 네. 다 그리고 어디 무슨 뭐 무도를 한 번씩 막 그쵸. 겸비한. 네. 다 막 그분들이 수대하고 막. 네. 얼마나 철저하냐면 저 아직도 기억나요. 네. 2002년 때 네. 이경규가 간다 해서 네. 이탈리아전 16강전에 네. 막 그 관중석 찍잖아요. 네. 근데 그 골든골 순간에 네. 관중석 바라보는 그 시큐리티들이 안 돌아보잖아요. 안 맞아요. 돌아보고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네. 이경규가 네. 간다 해서 그거 막 네. 그 엄청 그 네. 안 돌아본다고 막 네. 엄청 네. 다뤘거든요. 네. 그 정도입니다. 그렇게 그쵸. 일하는 분들이에요. 네. 네. 그래서 저도 학생 때 생각하면 네. 저도 봉사 시간을 채워야 됐거든요. 시간만 때보다 온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봉사활동을 하러 온 친구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전혀 그러니까 아니죠. 이 시스템 자체가 봉사활동으로 하는 학생들로 여기를 때우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보통 다른 구단에서는 원래는 인천도 원래도 그랬고 그냥 경기 전에 뭔가 뭐 물건 운반, 네. 그쵸. 뭐 음료수 같은 거 이렇게 예, 뭐 물 같은 박스 거, 옮기는 네, 거. 그런 거 하는 거지. 예, 이게 펜스 치는 거, 뭐 이런 거. 안전 업무에 투입할 수는 없는 게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접근해도 뭐 네. 축구적인 내용이 아니니까요. 맞아요. 네. 예. 그러면서 예, 게이트로 배치는 됐는데 예, 앞서 말했듯이 뭐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 않으니 예. 입장이 지연되고. 그쵸. 예. 왜냐면은 거기서 흔히 말하는 이 가방 다 센터 까야 되잖아요. 그렇죠. 들어갈 진검 때. 사야 되니까. 근데 거기서 안전요원들도 거기서 실랑이 하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은 이거 안 됩니다. 그러면 왜 안 돼요?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규정상 네. 물병은 떼야 되고 이런 얘기를 거기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납득을 할까 말까인데 이 미성년자들이 뭘 알아? 그러니까요. 심지어 예, 지난번에 명정 기자가 이야기했는데 예, 혜태 과자 예. 요즘 뿌리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자원봉사자들이 다 뿌려 있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과자 뿌리고 진 검사하고 게이트 검사하고 표 검사하고 예. 요거를 전문성이 없는 그러니까- 미성년자들이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자원봉사자는 과자 뿌리는 업무 정도만 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내가 예, 과자 예, 정도만 예, 하면 예. 좋아요. 예, 네. 근데 무슨 관중들의 그 티켓팅부터 네, 출입을 그들이 관리를 하고 이런 거는 연맹이 그쵸.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이날 입장이 지연됐다라는 이유도 어. 다 거기에서 비롯된 거고요. 왜냐하면 일단 물건들이 다양한데 이건 되나 안 되나 그 순간적인 판단을 못하니까 또 물어봐야 되고 그쵸. 네. 그럼 줄은 더 길어지고 게다가 이날 12,000명이었거든요. 예. 인천에 12,000명이면 그 포화도가 굉장해요. 그쵸. 맞아요. 그 부지가 이렇게 넓지가 않아가지고 네. 다른 경기장이. 안 봐도 뻔합니다. 어떤 그리고 가방에 상황일지. 이거 이거 죄송한데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왜 안 되냐고 이거 지난번에 갖고 왔는데 그러면은 잠시만요. 저 연락 좀 해볼게요. 여기 뭐 오셨는데 이거 뭐 된다고 하시는데 이거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거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거 벌써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제 또 경호원들은 다 어디에 배치되어 있느냐? 예. 앞서 말했듯이 필수. 뭐 필수로 배치돼야 되는 곳이 있어요. 뭐 각 팀의 락커 앞이라든가 심판실 예. 아니면 뭐 어디 저기 있을까요? 카다에서 오면 도핑 그쪽 실무단에 그쵸. 있을 거고. 그리고 또 벤치 옆쪽 뭐 그런 데 네. 한두 명 있을 그리고 거고. 저기 아마 거기도 있을 거예요. 저기 전광판 송출실 앞에도 네, 있어요. 아. 맞아요. 그냥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가 댓글 많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또 VIP 뭐 주차장이라든가 그쵸. 그런 데도 있어야 되고 네, 일일이 네. 명단 확인해야 되니까. 네, 근데 앞서 말했듯이 숙명입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네. 기사도 적었는데 네. 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날 빨간색과 네. 파란색 당줄에서 길 건너에서 선거 운동을 하다가 네. 저기 밀고 들어왔구나. 저기 사람 많네? 들어가 보자! 네. 하려는 거를 대비해서 네. 이제 경호원들을 배치를 했는데 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경호원들을 잘 배치한 거죠, 어쨌든. 그 자리는 약간 저기 뭐냐 시즈 모드 언덕 탱크를 해놨구나. 맞아요. 네. 태산이 모드. 딱 해놔갖고
그거는 어쨌든 잘 막았는데 네. 어쨌든 거기에도 추가로 인력이 투입이 되는 상황이었으니 그러면 20명 중에 몇 명 안 남는 그러면 이제 관중들을 체감할 수 있는 경험들은 없는 그쵸. 거예요. 없었어요. 네, 진짜 네. 그 북측광장에 제가 2분 봤습니다. 아, 2분 본 거 빼고는 네. 이날 검은색 옷 입으신 분들을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아, 그 정도로 경호 인력이 너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관중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험분들이 지금 너무 부담스러워해요. 아, 이 그치. 상황을 되게 신경 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고 나잖아요. 네. 다 본인들한테 덮어씌운다니까요, 또. 네. 그러면 또 나 인천 가기 싫어 막 이런다고. 네.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은데요. 그렇죠. 왜냐면 그 돈은 똑같이 받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인천 기피현상이 일어날 거고. 네. 왜냐면 지난번에 그래서 제가 그 경험업체분한테 다른 경기장에서 네. 물어봤어요. 보통 몇 명 써요? 했더니 전북이 100명 쓰는데 음. 거기 그래도 적다고. 아. 그래서 벌써 네. 저도 한번 물어봤어요. 다른 네. 벌써 인천 지금 그렇게 된 거 다른 경호업계 소문 다 나가지고 네. 거의 사실상 거의 블랙리스트 거의 직전입니다 지금. 네. 경호 쪽에서는. 그래서 네. 이제 경호 인력이 네. 몇 명인지 알아보려고 네. 경기장 쫙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20명인 거 몰랐을 때는? 네, 몰랐을 때 네. 그래서 뭐 경호원처럼 보이는 한 분이 계시는 거예요. 네. 슬쩍 여쭤봤죠. 네. 예, 취재하러 온 기자인데 네. 혹시 네. 오늘 경호 인력이 어느 정도 배치됐어요? 네. 잠시만요. 여쭤볼게요. 네. 아마 그 업체 쪽에 물어본 거겠죠. 네. 네. 예, 그 취재하러 오셨다는데 네. 경호 인력 여쭤보셔서요. 네. 아, 예. 어디냐고요? 근데 뭔가 스포츠 뉴스를 말하면은 네. 좀 뭔가 되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심리상 네. 그래서 어디라고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인천 내이션에서 왔습니다. 해야지. 저 K리그 취재 기자입니다. 네. 라고만 했죠. 네. 근데 이 네. 목걸이 있잖아요. 네. 목걸이 딱 보시고 K리그 취재 기자라고 취재기라고 하는데 네. 스포츠 뉴스라고 하는데요. 네, 라고 네, 하니까 아, 예. 아, 스포츠 뉴스. 아, 예. 20명입니다. 아, 왜냐면 네. 여기서도 지금 협조를 해야 되는 거야. 네. 저희가 힘든 거야. 사실 이렇게 이분들이 어필은 못해요. 네, 맞아요. 대놓고는 네. 뭐야. 사실 이분들 진짜 속마음은 네. 일하면서 아마 네. 뭐 저기 열불이 나지. 숫자 18부터 지역부터 네, 뭐 네, 별의별 네. 얘기. 왜냐면 이분들 이미 그날부터 이미 그날 그분들은 좀 많이 힘들어했거든요. 어린 버전. 때부터. 네. 벌써 블랙리스트. 그러니까 스니놈들 네. 이놈들 또 취재하는구나. 야 그래 얘기해. 그러니까 이거잖아. 그 업체에서도 어. 아, 여기가 하는구나. 어. 스포츠 뉴스를 알지 않았을까? 네, 라는 네, 그런 네. 합리적인 의심을 한번 해봅니다. 네. 반응이 그랬으니까. 네. 그리고 그래서 20명이라고 이제 얘기했고. 20명이라고 이야기를 좀 들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좀 여러 부분에서 지금 빵꾸가 나고 있고 팬들도 피해를 보고 있지만 네. 실무진 구단 직원들도 발로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진짜. 아. 이날 각 게이트별로 일단 기본 인천 구단 직원이 한 명씩 배치가 아 됐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평소에 네. 홍보팀이 보통 네. 기자석 쪽에 한 2-3명 정도 계시거든요. 맨 끝에 앉아있어요, 항상. 네. 그래서 막 제가 막 모르는 것들 있으면 가서 물어보고 뭐 재밌는 거는 저 없나요? 그쵸. 궁금한 거 하나 있습니다. 예. 제가 항상 기자석에 저기 좀 높으신 분, 안경 끼신 분, 네. 좀 이제 나이 팀장님. 네. 그분도 투입되셨습니까? 그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아, 네. 그리고 나머지는 다 투입이야? 네. 나머지는 다 투입. 그러니까 왜냐면은 보통 원래 거기서 홍보 업무를 맡아야 되는 직원분들까지도 네. 다 게이트로 한 명씩 간 그러니까 거구나. 실무자들이 다 들어갔네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한 바퀴 돌아다녔다 했잖아요. 네. 돌아다니면서 여기 왜 계세요? 아, 여기 왜? 해. 반가운 얼굴들을 네. 반갑지 않은 곳에서도 본 거죠. 그리고 이제 유호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생기는 문제는 네. 기본적으로 네. 뭐 사무실에서 전화 받아야 될 인원도 뭐 한 명씩 아, 있어야 그쵸. 되고 네.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경기 중에 필수적으로 좀 배치돼야 되는 그런 구단 직원들이 몇 요직이 있어요. 네. 그런 그리고 직원들도 예를 들면 SNS 올리는 직원도 있어야 되고. 그쵸. 뭐 예. 다 필요한 인력들인데 다 그 게이트 앞에 가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 직원들도 네. 일일이 다 게이트 앞에 가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고 네. 심지어 네. 홈경기 준비하느라 바쁘잖아요. 네. 그 게이트 설치 같은 거 예를 들어 뭐 캐노피라든가 네. 바리케이트 네. 그다음에 뭐 바코드 찍고 뭐 하는 거 준비하고. 뭐 책상 펴고 이런 네, 것들 네. 다 구단 직원들이 했습니다. 맞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네. 그 경호 전문 업체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그렇게 서서 시큐리티 업무 하는 것도 있지만 네. 그런 시설 관리 네. 이거 다른 경기장 보면 경기 전으로 설치하고 다 그쪽에서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 다 인천 구단 직원들이 한 거예요. 그쵸. 맞아요. 아. 오전부터 그렇게 땀 뻘뻘 흘리면서 했던 거고 네. 그다음에 결국엔 구단 직원들이 배치된다고 하더라도 네. 허점은 있습니다. 기사에도 적었지만 이석과 N석 그러니까 이석과 원정석 사이에 햇빛이 강해지니까 이석에 있던 관중들이 N석 쪽으로 넘어오더라고요. 근데 거기를 막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평소에는 경호원이 있어야 될 곳인데. 그렇죠. 왜냐면은 원정 서포터즈석이 있으면 그 주변에는 일단 통제가 돼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네. 없었습니다. 네. 막 넘어오시더라고요. 네. 그 소식을 듣고 네. 그 소식을 듣고 한 구단 직원분께서 또 반대쪽에 막 뛰어오셔가지고 여기 앉으시면 안 된다 또 반대쪽에서 와서 안내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효율성 좋긴 하죠. 좋은데 이거는 효율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쵸. 결국에 안 되는 건데. 다른 구단들이 지금까지 계속 그 경호업체 인력을 뭐 60명, 70명, 막 100명 이렇게 쓰는 건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건데. 그쵸. 아까 그 필수적으로 배치되는 경호 인력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락커 앞이라든가 이날 제가 보기로 그 중앙 통로가 있고 양옆으로 락커가 있죠. 그다음에 뭐 사진 기자실 있고 심판실 있고 보통은 각 방별로 이렇게 배치가 돼 있습니다. 경호원들이. 근데 이날은 중앙에 딱 2명만. 2명만 딱 배치가 돼 있었고 나머지는 그냥 배치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사진 기자들 쪽에서도 원성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요? 왜냐면 보통은 사진 기자실 쪽에도 이제 경호 인력이 배치가 되거든요. 왜냐면 장비가 워낙 고가잖아요. 그쵸. 근데 거기 뽀나가면 그 큰일 나. 내 가방 그 카메라 가방 내 거 누가 훔쳐갔나? 이 렌즈 하나에 몇백 하고 왜냐면 천두에. 제 가방도 그 가방도 1,000만 원이 넘거든요. 사진 기자들 거는 그 대포 렌즈 하나에 막 1,500 이런단 말이에요. 끔찍해. 근데 거기에도 경호 인력이 배치가 안 되다 보니까 사진 기자들 사이에서도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가 밥줄이 다 걸려있는데 거기. 그러니까요. 재산이에요, 재산. 사회재산입니다.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론 일단 그 경호 인력도 20명으로 줄였잖아요. 거기 도시락도 뺀 걸로 알고 있어요. 경호 요원들 도시락을 뺐다고? 그럼 뭐 먹어요? 모르죠. 아니 그거는 연맹 규정에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연맹 규정에는 아마 뭐 취재진 정도만 돼 있지 않나요? 중계팀? 아니 스탭들. 근데 그거 허점을 따지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듣기론 원래 취재진 도시락도 빼려고 했는데 빼주지. 그러면 티가 확 나거든. 뺐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을 우려해서 이거 빼면 진짜 말 나온다. 물론 저희가 그 밥을 얻어먹으러 가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그거를 빼면 티가 확 난다. 그래서 취재진 도시락은 그대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팬들이 걸개도 걸고 심지어 걸개를 제지할 인력조차 없었잖아요. 그래서 오래 걸려 있었습니다. 그거 자체도 진짜 블랙 코미디죠. 블랙 코미디. 우픈 일인데. 근데 봐봐. 지금 뭐 이렇게 저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기사도 나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 구단에서도 이제 압박을 느껴서 그러면은 지난번 경기처럼 40명 50명까지는 올려놓게. 그러면 다른 데서 또 예산을 뺄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그게 또 진짜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곳에서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직을 운영할 때는 필수 지출 예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건드는 순간 뭔가 큰 문제가 생겨요. 지금 제가 이 사건에서 가장 하고 싶은 말은 왜 지금 우리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느냐. 그날 사고가 안 났기 때문이에요. 그쵸. 근데 만약에 이날 뭐 예를 들어 심판 판정에 좀 큰 논란이 일어나서 인천이 졌어. 그래서 또 술 먹으신 어떤 뭐 40대 아저씨 분께서 심판실에 난입을 해 막. 예전에 저기 그 애도 침 사건, 침주처럼 그런 거 터지면 난리 납니다. 심판실에 막 난입을 하려고 막 했어. 근데 옛날 같았으면 당연히 막혔는데 너무 프리패스로 가가지고 심판을 두들겨 팼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때는? 사고가 터져야 지금 상황이 개선이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사고가 터지지 않더라도 많은 팬들이 경기장에 가서 불편함을 느끼다. 왜냐면 수유실도 이렇게 폐쇄가 돼가지고 말이 안 되는 기저귀도 못 간다면서. 그리고 그분들이 다 내 돈 내고 간 건데 거기서의 그 편의를 못 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전 문제가 1번이고 두 번째는 이분이 제일
인사 파트에만 계셔서 네. 간과한 게 있습니다. 이러면 관중들이 안 와요. 그쵸. 네. 이분이 마케팅 쪽을 안 해보셔서 그런 것 같은데 네. 소비자 경험 네, 요즘에 네. 뭐 IT에서도 UX라는 걸 많이 강조하고 네. 소비자 경험, 네. 주차장, 네. 그 다음에 들어왔을 때의 좌석 편의. 그쵸. 아니 수원 삼성도 이번에 N석 좌석 이번 경기에 완전 다 바꿨거든요. 그리고 W석도 계속 바꾸고 있고. 네. 아니 지금 구단들이 왜 몇십억 들여서 좌석을 바꾸고 있고 주차장을 왜 계속 개선하고 이거 다 관중들이 그런 거에서 편의를 느껴야 내시 개 같아서 다시는 안 온다라는 거를 안 하려고 지금 그러는 건데 지금 거꾸로 가서 원래 오던 팬들도 야 주차하기 너무 힘들고 요즘에 들어가기도 너무 힘들고 해서 나 그냥 안 갈란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는 자원봉사자 이야기했잖아요. 자원봉사자 인원이 유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청을 받으니까. 어떨 때는 적고 어떨 때 많고 하겠네. 평일 만약에 평일 경기하면 어쩔 거야. 그렇죠. 네. 방학 아닐 때. 그리고 이날 경기 뭐 예를 시험 기간 이럴 때. 네. 이날 경기 뭐 많이 돼서 네. 100명 이상 뭐 이렇게 돌아다녔다 치는데 만약에 다음 경기에서 뭐 절반으로 줄어서 라고 한다면은 이거 이날도 문제가 됐는데 앞으로는 더 큰 문제가 되겠죠 이거는. 그리고 인천의 다음 홈 경기가 부천전입니다. 부천이면 기본적으로 원정 팬들도 많이 올 거고요. 그렇죠. 인천하고 부천이 맞붙으면 그거는 솔직히 그러니까 판정이 어떻게 되든 그러니까 어디서 불똥이 튈 수도 있어요. 네. 히스토리가 그 창단 과정에서의 뭐 팬들의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뭐 이거는 특별히 더 경호상으로는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모르겠습니다. 다니면서도 허점이 많고 직원들이 아무 내색은 안 하는데. 그렇죠. 또 말하기가 또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제가 말한 모든 부분, 뭐 혹시나 이게 제가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이야기한 게 뭐 팬코로 퍼지고 막 이러면서 직원들이 피해를 볼까봐 저는 걱정스러운데 직원들은 진짜 원론적인 이야기만 했습니다. 저희가 띄워야죠 어쩌겠습니까 하는데 다들 표정은 진짜 힘들어 있고 한 거를 보면서 이거에 과연 수혜자는 누구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대표사의 마인드라면 다시 원점으로 돌려서 원래 인력대로 돌려놓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러면 또 생각을 하겠죠. 자, 지난번에 40명, 50명 했는데 이번 20명이 문제 나왔어. 그럼 우리 32명 가자. 그래서 그 다음 경기 또 말 나왔어. 그러면 38명 가자. 이런 식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꾸 이 미니멈한 이거를 어떻게 보면 따져서 만들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거 조금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려내면 다른 데서 줄일 거예요. 근데 그게 나는 뭔지 감조차 안 잡혀. 그러니까 뭐 MD샷일까? 뭘까 모르겠습니다. SNS 뭐 외주를 줄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피치 위에서가 뭐 40분짜리 나오다 갑자기 5분. 5분짜리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딘지 몰라요. 핸드폰으로 야 요즘에 갤럭시 화질 좋잖아. 이걸로 갤럭시로 요즘에 AI 편집 다 된다며. 그걸로 해. 뭐 지금 이제 계약을 이미 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줄일지를 예상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경호 인력을 이렇게 줄인다는 걸 예상 못했거든. 이러다가 락커에 물도 아꼈어. 이러면 전기세 전광판 하나만 켜라. 막 이러면 야 원자트 보일러 꺼라. 그러니까 상상 지금 예측이 안 돼요. 아무튼 근데 이거는 좀 바뀌어야 되고 저희가 앞으로도 이제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하겠습니다.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계속. 예, 그렇습니다.